예전보다 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비상계엄 그 내란 이후에 벌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 상식으로는 당연히 이번에는 내란 심판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다수 대중이기는 확실한데 저렇게 극단적으로 극우 혐오 정치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복판에 지금 이준석 후보가 있어요. 저는 상당히 그 이준석 후보의 언행이 그런 어떤 혐오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의도한 거 아닐까라는 느낌도 받아요. 의도한 거 아니냐. 네. 네. 어떤 측면에서 의도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3차 토론 때 했던 그 발언을 준비를 안 한 발언일까요? 저는 준비했다고 준비했죠. 자, 우리가 본 것처럼 권영국 후보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준비 안 하고 했을까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겠죠. 아니죠. 예. 이건 써왔어요. 예. 이건 충분히 준비한 거고 준비를 할 때는 의도가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뭘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고 얻으려고 하는 효과도 없는데 준비해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저도 지난번 TV 토론에 제가 TV 토론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재명 후보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실은 다 준비된 겁니다. 이 얘기는 꼭 해주세요. 네. 이 얘기는 적어도 가볍게라도 언급해 주세요. 예.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어필하기 위해서. 근데 이준석 후보도 그걸 준비해서 온 거고 준비해서 올라와서 특히 이제 권영국 후보를 그러니까요. 우회로로 쓰리 공격하려고 쿠션으로. 쿠션으로 하려고 네. 다 짜고 올라온 건데 그럼 네. 이건 당연히 의도한 건데 예. 하여튼 여튼 언행이 많이 자극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런 어떤 혐오적 그 세력의 결집이라든지 준동을 네. 의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빨간 자동차와 그 대구의 빨간 자동차와 이준석 후보의 언행과 뭐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오히려 이제 부산 남자라고 제가 부산에서 당한 적이 있는데 그쪽이 또 이준석 후보하고 좀 더 비슷한 느낌이고 저는 느낌인데 하여튼 빨간 자동차도 연결이 돼 있고 빨간 자동차를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사람도 떠오르더라고요. 누구요? 윤석열. 음. 윤석열이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죠. 짜증나게 예. 반국가 세력. 군대 넣어 그러니까. 끌고 가 끌고 가. 묻어 버려. 그쵸. 영연백 준비해. 이거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생각이 달라. 죽어도 돼. 다쳐도 돼. 완전히 지금 이런 사고가 돼. 이거는 진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완벽하게 배치되는 사상이거든요. 사고 방식이. 근데 대한민국에 사실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이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라는 위험한 느낌을 신호예요. 받습니다. 신호고 특히 요즘 초중등 학생들 네. 다니면서 네. 진짜 혐오 표현을 입에 담으면서 애들은 그게 밈이고 재미예요. 잘 모르고.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많이 봤어요, 제가. 최근에. 큰일이네 진짜. 예.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대로 약간 공포를 느끼는. 이대로 흘러가면 그 혐오적 커뮤니티에서 네. 영향받는 사람이 다수가 되는 거 아닐까? 우리 사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럼 분이 끔찍한 계셨어요. 사회가 됩니다. 그럼 네. 큰일 나는데 오늘 이준석 후보가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황당한 것은 일단 불편함을 느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본인이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도박과 관련해서 과거에 언급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어제 하루에 1,000명 정도 당원이 늘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론에서 개혁신당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늘었다라면서 이것은 사과하고 잘못했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싸우겠다라는 걸. 아니 제가 좀 또 답답한 게 그래서 당원이 좀 늘었어요. 그럼 그게 정당하고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이 그래서 좀 늘면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 감정 계속 자극해서 계속 집권하려고 했던 과거 세력들 지역 감정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우리 호남 분들을 혐오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용해서 엄청난 정치적 이득을 얻었죠. 일부 세력들. 예. 그러나 그게 나라에 국가에 민족에 뭘 남겼습니까?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남겼어요? 하나도 안 남겼죠. 한덕수 보세요. 출세하려고 고향도 네. 숨기고 살았잖아요. 그 지역 감정 그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의 저희가 40년 썼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인 그런데 거죠. 지금 또다시 그런 식으로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당원 늘었어. 당원 늘었으면 됐지 뭐. 우리 이걸로 계속 정치적으로 주구장창 먹고 살 거야. 나 대통령 될 거야. 야 그런 생각 하지도 마.
진짜 진짜. 안 하는 게 맞아. 예. 근데 다 떠나서 생방송 중이었잖아요. 그 어제 제가 그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유세가 있어서 현장 취재를 갔는데 시민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딸하고 보다가 애가 물어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부랴부랴 TV를 껐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도대체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를 뽑는 TV 토론이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중고등학생 같이 이렇게 보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욕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성폭력적 발언을 언어폭력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당원 1,000명 들었어. 준 거 아니야. 기자들 똑바로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미움과 혐오를 부추겨서 그걸 통해서 편을 갈라가지고 자기가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라고 예. 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면 안 되죠. 대통령은 통합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화해의 상징 아니에요? 어제 많은 분들이 제발 좀 통합 좀 해줘라. 그만 좀 국민들끼리 싸움 붙이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도 네. 한 번도 통합적 그 역할을 자기가 상정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네. 자기네 진영을 뭉치게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 이게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라고 늘 얘기하고 다녔대요 주변에. 예. 그렇게 해서 계속 갈라치기 하고 이제 이준석이 똑같이 하는 거죠 사실. 예. 윤석열이 똑같이 했었고.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국기에 도움이 안 됩니다. 트럼프도 진짜로. 이번에 보니까 그 저 대통령 전용기에 기자들 안 태웠더라고요.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안 태웠던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정치가 통용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도 젊은 세대 한 축으로 물론 50은 넘었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아니 안 좋죠. 왜냐하면은 차별이라든지 혐오는 항상 약자 쪽을 향하게 되는데 사회적인 약자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공간에서 밀집되어 있는 네. 밀집된 삶을 살아가는 음흠. 나라에서는 그 혐오라든지 이런 게 가져오는 폐해는 훨씬 더 무섭고 강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이 혐오라는 것이 정당화되면서 에너지를 얻으면 법하고 원칙을 무시하게 돼요. 이번에 대구에서 그렇죠. 차를 그러니까. 자기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그게. 예. 근데 그 공권력이 그거를 바로 제압을 해서 그런 행동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권력도 예. 지금 정신들이 나갔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너무 심각한데 지금 그런 후보가 지금 10%예요. 이준석 후보가 그 점유하는 게 10%고 그리고 소위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뭐 펜코 대통령이다 이렇게 그 불리는데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 가면 오히려 잘했다라는 여론도,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 이거 실수했다, 펜코에서도 이거 잘못했다 그날 당시에 바로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역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준석을 응원하는 이런 글들이 더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근데 해석을?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과 단기적인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바로 좀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 극우적 정치 세력이 한번 바로 한 뒤에 유럽도 지금 막 십몇 년째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처참한 이상한 범죄, 막 예. 끔찍한 범죄들 막 일어나고 있고 예. 그게 긍정적인 모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어쨌든 전국을 다니면서 시민들 만나 보면 첫 번째가 공평하게 고르게 뭐 잘 살게 해달라. 그리고 민생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좀 제발 싸우지 마라. 통합 좀 해줘라. 막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여기에 이런 갈라치기에 의존하는 정치,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전체 포션에서 최소한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 정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맞아요. 확산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안 믿는 거고 안 따르는 거죠. 뭐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렇죠.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거고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의회 다수당이 됐어. 그쪽이. 네. 그럼 의회에 침탈하는 거예요. 그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트럼프 때도 트럼프 있었고 때 있었죠. 유럽에서도 예. 극우들이 그 예. 바로 했을 때는 그런 일도 있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진짜 뭐 이제 법하고 원칙도 없는 거고 음. 룰이 사라지면 아시다시피 시장이라든지 네. 경제 질서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가나?
그런 것도 동반해서 다 망가지는 거고 음흠. 급전직하 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지금